오늘은 그냥 딱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게임입니다. 하반기에는 게임 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이야기는 뭐 제가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의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게임입니다. 예. 이 클라우드 뭐 나온다고 막 구글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말만 그러고 아직 뭐 딱히 엄청 성공감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또 게임 주는 또 아는 사람만 우리처럼 게임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까 클라우드 게임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클라우드 게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주로 쓰는 데가 그냥 아주 쉬운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사진 저장할 때 사진 올려놓죠. 스마트폰에 사진 저장도 하지만 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진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고 저희가 그 사진을 볼 때는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사진을 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뭐 스마트폰 등의 기계에서 돌아가는 게 저희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이 돌아가고 그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드리면은 넷플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확실히 저희가 넷플릭스 볼 때 그 2시간짜리 넷플릭스 영화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지 않잖아요. 저 넷플릭스의 서버에 있는 저 컨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서 보는 것처럼 게임도 앞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우리가 플레이한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게임의 간단한 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클라우드 게임이 속도감을 내고 있다. 거기에 속도감을 내고 있는 회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고 사실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금융권에서는 한 3년간 공부를 계속적으로 지금 2년 동안 구글의 뭐였죠? 스테디아도 있었고요. 그 공부를 짚히는데 제가 약간 일조를 했던 당시 애널리스트로서 일조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이게 뭔가 될 듯 나올 듯 하다가 뭔가 한 시간이 좀 이렇게 질질 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 느낌이 든 것은 지난주 주말이랑 이번 주 월요일까지 미국에서 E3 쇼라는 게 있습니다. E3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북미 게임 이벤트 행사? 박람회 같은 거. 한국의 그 지스타 있잖아요. 그 북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행사고요. 그래서 그 E3라고 하는 행사에서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게임 메이커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앞으로 출시를 할 거고 게임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지금 밀고 있는 기술은 이겁니다.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E3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꽤나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이번에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호석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좀비 기업, 유니콘 기업이 일으키는 그 디플레이션 압력.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비 기업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하나의 서비스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들으셨던 매크로 뷰와 이 산업의 뷰를 같이 한번 들으시면은 아까 말했던 내용이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맥락이 좀 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전 흥미롭게 봤습니다.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E3 쇼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기 전에요. 어제 데이터가 하나 나와서 이 데이터를 좀 먼저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북미 비디오 게임 매출 월간 단위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5월달 매출이 이게 2021년 5월이죠. 5월달 매출이 한 44.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매출이냐면요. 비디오 게임 컨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 게임 기기, 그리고 관련 액세서리 같은 이런 조이스틱이라든지 그런 액세서리겠죠. 같은 거를 합친 매출인데 이게 5월 달에는
작년 대비해서 3%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3% 정도 올라서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그 게임 산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게임 산업의 모멘텀이 약간 꺾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든다. 작년에 워낙 좋아서 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3% 정도 올랐지만 실제로 이거는 5월 전년 5월이랑 올해 5월을 비교한 건데 이게 1월에서 5월 숫자를 다 이렇게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17%가 올랐거든요. 근데 5월 달은 3%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1, 2, 3, 4월 대비해서 성장률이 확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북미 게임 시장, 게임 산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수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오히려 전월이랑 대비해 봤을 때는 4월 달 시장 규모랑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5월 달 시장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좀 염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사라는 거예요? 예? 왜 사라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런 흐름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시켜드릴 이런 굉장히 게임 산업의 정말 극적인 변화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극적인 변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이시고요. 이분이 이번 E3쇼 첫날에 빌 게이츠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늘 요즘 마음이 복잡해. 그렇죠. 네. 그냥 이름 나오는 걸 이제 꺼리시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게임의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또 꺼내드셨어요. 뭐 공산당이었어요? 가끔 꺼내듭니다. 이 키워드. 게임의 민주화가 뭐냐면요. 어떤 걸로 생각하시나요? 게임의 민주화가? 민주화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렇네요. 네. 네. 저도 산업에서 네. 사실 어떤 분야는 그 유통 채널망 아니 보급망을 어떤 데에서 독차지하다 보니까 좋은 걸 만들어도 못 전달되는 경우에 가끔 저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번 맥락도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이고요. 게임의 민주화는 사실 이때까지는 게임을 하는 특정 계층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사실 들어요. 계층이요? 워낙 젊은 사람. 워낙 지금은 다 다양하게 하긴 하지 모바일 게임이 퍼지고 나서부터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뭔가 되게 젊은 사람들만 게임을 했었고 지금도 뭐 콘솔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하드코어 게임 매니아들만 좀 주로 하는 경향. 모바일 게임이야 뭐 전반적으로 하지만 평생 콘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안 사주셔서. 예. 저는 끝나면 항상 해요 집에 가면. 저는 그래서 한번 엑스박스나 이런 거 한번 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박재영 차장님을 이제 민주화 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의도입니다. 나 지금 무슨 이게 바로 민주화입니다. 공산국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게 기술적인 기술적인 장벽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게임 산업은.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드코어한 되게 아주 좋은 그래픽 게임을 하려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임기나 엑스박스라고 하는 아주 비싼 게임기를 사고 그 게임기와 함께 또 CD를 또 막 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식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용돈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근데 용돈 받으세요? 용돈 받아야죠. 근데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든지 저렇게 건실해 사람. 그러니까. 참. 우린 뭐가 되냐고. 저도 받아요. 아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칸막이가 정해져 있었어요. 콘솔 게임은 콘솔 게임, 또 PC 게임은 또 그래픽 카드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맞아요. 다 따로 있었고 모바일 게임이야 그게 다 같이 다 했던 거고 이게 게임이 다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게임의 민주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 코멘트를 이렇게 요 워딩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게임을 민주화시키는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좀 뭐 영어를 직역한 거로 좀 어색하죠. 쌍방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간은 게임 이상의 뭔가를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게임 산업의 이상의 뭔가를 꿈꾸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게임의 민주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대표적인 예 하나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그 게임 민주화를 기치를 걸면서 앞으로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비스의 첫 번째 왼쪽입니다. 클라우드 게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스마트 TV. 네, TV에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은 혹시 집에서 스마트 TV
뭐 삼성이든 LG는 스마트 TV 혹은 KT나 뭐 SK 브로드밴드의 뭐 그 셋톱박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TV 안에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예. 그럼 내가 넷플릭스를 안 깔아도 그냥 자연스럽고 우리 TV에 넷플릭스가 있네라고 해서 딱 들어가서 넷플릭스 로그인해서 딱 보면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깔려 있고. 네, 클라우드 게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게임기를 안 사더라도 예. 내가 스마트 TV를 사면은 딱 스마트 TV를 딱 열어서 메뉴를 딱 조작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 앱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있네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개념인지 이해했고요.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나 질문을 네. 드리면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분명 콘솔인 엑스박스였어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게임,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의 게임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시 설정한 건데 네. 그럼 원래 본인들의 수익원인 엑스박스는 접는 거예요? 서서히 접어갈 겁니다. 오. 네. 근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접을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흐름도 있고 비즈니스 네. 모델적인 흐름도 있는데 뭐 일단 아까 본 예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북미 기준으로 사실 이걸 막 정확하게 요것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예. 게임의 하드웨어 시장과 음. 소프트웨어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디오 컨텐츠 시장 야.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네요. 사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서 내가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플레이어들을 다 예. 제압하고 예. 내가 짱 먹을 수 있다. 넷플릭스처럼. 예. 그러면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글로벌하게 집중을 할 수밖에 나구나. 없습니다. 예. 아, 저런 구조가 있었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TV를 이렇게 사고 게임을 하려면은 엑스박스 콘솔을 사서 네. 선을 연결해서 게임을 했다면은 네. 그게 아니고요. 나는 게임 할 생각도 없었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TV를 샀더니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이 우리 TV 안에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냥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박정희 사님도 TV만 바꾸시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그래서 제가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게임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네.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대표님도 이렇게 되면 나도 게임 하고 싶어진대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게임 인구를 굉장히 앞으로 더욱더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모바일 게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하드코어하거나 조금 더 컨텐츠 용량이 있는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끄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뭐냐면요. 이런 TV 사양도 좋아야 되나요? TV 스마트 TV에 그것만 빠르면 되나?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기능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요. 네네.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볼 때 화질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도 화질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의 화질을 조절을 하든 화질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는 파일의 예. 용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약간 좀 애매하게 줬는데 그 클라우드 게임은 기술적으로 게임이 구현되는 건 다 서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 디바이스는 극단적으로 그냥 모니터랑 네트워크 기능만 있어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클라우드 게임 전용 스틱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런 동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가 없으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이런 동글 같은 조그만 USB 스틱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를 그냥 가지고 계신 TV에 딱 꽂으면은 요 동글을 통해서 여기서 막 네트워크를 주고받으면서 가지고 계신 TV나 모니터에서 클라우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컨셉을 지금 내놨고 이거를 조만간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거를 이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네. 그럼 엑스박스의 다른 형태네요. 오히려 엑스박스를 저변을 TV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넓히기 위한 방법을 찾은 느낌도 드는데요. 방법을 찾은 거긴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아예 이거 동굴도 없이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네. 궁극적으로는 배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지막 콘솔이다, 이번 네. 엑스박스 시리즈가 마지막 콘솔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의지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정확하게 언제 출시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상 아주 먼 시점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클라우드 게임을 하려면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게임이 막 돌아가서 여기서 싸주는 거잖아요. 네. 이 데이터 센터의 스펙을 엄청 올렸습니다. 원래 이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베타 테스트 정도의 클라우드 게임을 돌리는 그 기기의 스펙이 엑스박스 원 S 시리즈 S 모델이었거든요. 네. 이 정도의 사양이 데이터 센터에 서버 렉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야. 이게 옛날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거를 최신 가장 좋은 3GX로. X 성능 정도 되는 네. 서버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잘 좋은 게임을 클라우드로 다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왜 제가 좀 의지를 강하게 느꼈냐면은 파이널 스테이지에 있다. 이런 테스트를 하고 이런 업그레이드를 수주 안에 해야겠다.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게임에 상용하는 굉장히 이것도 보시면 또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그 스탠스가 공격적이에요. 보시면은 넥스트 few weeks 있죠. 몇 주 안에 이런 업그레이드 다 마칠 거고 이러한 서비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뭐 디바이스 상관없이 크롬, 엣지, 사파리 상관없이 우리가 네. 뭐 다 공급을 할 거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뭐 테스트 정도 하고 있는 뭐 호주나 브라질, 멕시코, 일본 이런 지역들까지도 올해 안에 다 클라우드 게임 다 넓힐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한국은 빨리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뭐 이 정도 오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클라우드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내년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 플레이의 그런 패턴과는 의외로 전혀 다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내년부터. 그러면 산업의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투자 시장에서도 게임 산업과 기업들을 둘러싸고 변화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E3 행사에서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네, 요거와 관련돼서 두 분께 선물 드리면서 질문을 우리 정희 이사님께 해드리면 일단 김우정님 선물 드리고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고사양 게임은 그래도 게임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하나랑요. 네. 맞물려서 같이 질문 드리면 행복진이님 이분에게도 책 보내드리니까 꼭 저희 이메일에 연락처 남겨주셔야 됩니다. 소니나 닌텐도 보니 일본은 그럼 갈라파고스 되겠네요. 일본에만 게임기가 있는 시대가 오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기 본체에 대한 그 시사점을 한 번 더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고사양 게임은 클라우드로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노리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고사양 게임도 이제 클라우드로 돌리겠다라는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주 초고사양 게임,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에 발표되는 이제 스타필드, 이 완전 기대작이거든요. 예, 이 스타필드 이런 고사양 게임까지는 클라우드로 당장 돌리기는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중에 자료 참고하실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다 이게 표시가 있잖아요. 조그만 표시가. 네. 이게 윈도우 PC로 돌릴 수 있는 게임, 콘솔로 돌리는 게임, 클라우드로 돌리는 게임. 요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올해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기대작 고사양 게임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다 클라우드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게임 회사들도 이제 클라우드로 돌릴 수 있게끔 게임 자체를 제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을 하게끔. 그리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G가 안 된다고 클라우드 게임이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시네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은 은근히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물론 5G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시간을 늦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혹시 엑스박스 패스 하세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좀 하는데 네. 이유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좀 공부를 요즘 하고 네. 있는데 엑스박스 패스를 깔아서 5G 와이파이 때는 일단 못 합니다. 좀 약간 버퍼가 있어요. 심합니다. 예. 네, 저도 그런데 5G 때는 이제 좀 해보려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콘솔만 하다 보니까 그걸 비교해서 아닙니다. 그런지. 예. 그거 저도 네. 저는 그 엑스박스 패스 구독하지도 않는데 지금 아직 저 베타 테스트는 했거든요. 엑스클라우드. 그래서 저는 4G 폰으로 많이 돌려봤어요. LTE로. 못 해먹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해봤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해소가 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까지도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바뀐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 같고요. 네, 김우정님 그러면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네. 말씀드리면 소니는 갈라파고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꽤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오. 네, 저는 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소니야 뭐 게임도 최강자입니다. 뭐 제가 소니 걱정을 할 지금 때는 아닌데 여전히 최강자이지만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E3가 뭔가 좀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니가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근데 소니는 일단 클라우드 게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게임을 돌리기 위한 서버에 대한 확보 능력이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확실히 떨어질 거고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소니가 클라우드 게임에 관심은 있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과거에 액션을 보였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아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겠다라는 둥 혹은 완벽한 의미의 클라우드 게임은 아니고 소니 콘솔 기기를 두면은 집에서 클라우드 게임을 하는 형태. 집에 소니 그게 그러니까 소니 콘솔에서 게임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미러링 형태로 하는 정도의 과거 발표는 있었는데 이런 MS와 같은 좀 공격적이거나 의미 있는 클라우드 게임에서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5를 내기 전에 소니의 고심이 엄청 컸었어요. 이 부분은. 근데 5는 꽤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스테이지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 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저는 요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안 기다려준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쇼티지나 반도체가 없어서 콘솔을 못 만들어 뭐 반도체가 없어서 그래픽 카드를 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사양 게임을 못해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그냥 우리가 클라우드 게임 빨리 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런 흐름이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까 디프레이션의 압력으로서 이어지는 이게 다 구독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니는 좀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닌텐도와 같은 경우에는 게임성이 좀 차별적입니다. 네. 게임성이 좀 차별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은 은근 게임의 장르라든지 특성이 좀 비슷하죠. 하드코어하고 좀 3D 액션이 많고 한데 닌텐도는 아기자기하고 그런 완전 좀 다른 거잖아요. 닌텐도는 애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뭐 나이 상관없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닌텐도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클라우드화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계속적으로 뭐 트라이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하겠지만 근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아까 5월달 북미 게임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는 닌텐도가 1위입니다. 1위였습니다. 5월달에. 뭐 때문에 그래요? 쉽잖아요. 사기가.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닌텐도가 하반기 때 스위치 다음 버전을 내놓거든요. 네. 그 이전 버전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좀 지나면 새 버전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안 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더 올랐어요. 네, 그만큼 네. 게임성이라든지 그 게임의 IP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닌텐도랑. 지금 우리 애들은 동물의 숲 사줬는데 동물의 숲 조금 하다가 마인크래프트로 넘어갔는데. 마인크래프트랑 그 노블록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아이들이 모르세요? 어떻게 내가 박 차장님 아이들을 전달할지. 네. 그래서 닌텐도는 조금 예외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부분이 네, 있다 정도로 확실히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강화한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게임을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 경쟁력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루리웹 이런 한국의 게이머들이 주로 가는 사이트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는 많이 까이거든요. 아 왜요? 게임도 재미도 별로 없고 뭐 독점 타이틀로 나온 거 그냥 여기 아까 어떤 채팅창에서 네. 아까 그 일본 소니 이야기를 네. 하시면서 네. 괜찮은 타이틀 게임 타이틀이 다 소니 다 건데 있습니다. 너무 그게 쉽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제가 소니 최강자라고 말씀드렸듯이 네네. 여전히 좋은 타이틀, 인기 있는 타이틀 소니가 상당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미세한 흐름의 변화라는 것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터닝 포인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좋은 타이틀이 또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E3로 계기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루리앱 같은 데 가보시면 엄청 욕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슨 뭐 독점 타이틀 내놓은 게 뭐 재미도 없고 그 특히 뭐 북미에서나 좀 인기 있는 거지 뭐 게임성도 별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E3에서 내놓은 뭐 스타필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사들을 엄청나게 인수를 했습니다. 탑티어 게임사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스타필드도 그런 게임사들을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게임사들을 인수해가지고 확보한 IP인 거고요.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단독 베타적인 그러니까 독점작으로 내년 11월에 내놓겠다. 좀 멀었는데 엄청난 기대작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까지 뭐 좀 돌았던 그런 건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거의 매달 독점 타이틀을 계속적으로 내놓을 거다. 네, 이거는 좀 의외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컨텐츠 측면에서는 항상 약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니 대비해서는. 근데 좀 좋아지는 모습을 이거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좀 제가 그냥 좀 와닿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간만에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네, 홈페이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이사님이 사이트 찾아주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박 차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이경률님에게도 소니 갈라파고스 지적해 주신 분에게도 선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지역이고 정확하게 딱 팩트를 알고 계신 데서 지금 뭐 채팅창에 게임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게임을 하면은 저는 지금 한마디도 못 하고 조용히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요번 E3 컨퍼런스를 종합적으로 평한 그런 건데요. 이게 IGN이라고 하는 게임 사이트 뭐 평가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렉터가 남긴 겁니다. 가장 강력한 E3 컨퍼런스를 선보였다.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점이었어요. 독점 가뭄. 독점작이 없었다. 재밌는 게 없었다. 가뭄은 공식적으로 이번 컨퍼런스 보고 종료가 된 것 같다. 역대 최고였다. 예전에는 막 발표자 나와가지고 시간 끌고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게임만 쭉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은 굉장히 호평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요 댓글 반응을 보면은 좀 이게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댓글 반응도 꽤 괜찮아졌습니다. 댓글 가열차게 하시거든요. 원래 그냥 막 욕이 막 난무하는데. 뭐 마소 그런 얘기 막 하는데. 이제 콘솔이든 PC든 즐기긴 이제 상관없죠. 엑스박스 게임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예, 뭐 PC로 해도 되고 폰으로 해도 되고 브라우저로 해도 되고 TV로 해도 됩니다. 약간 알바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고용한 건 아니라서 저도 발견을 한 나는 것 거라서.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저도 이제 국내 쪽은 NC나 이런 이제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대작 게임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게 또 막 특이해. 이게 네. 좋다고 했는데 영 이제 예상치 못한 데서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도 예측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대작이라고 돈이 많이 썼다고 해서 예. 성공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래도 뭐 확률적으로 좋은 게임들 뭐 게임 개발사들을 인수를 많이 해 놓은 상황이라서 확률적으로 히트레이션을 굉장히 높여놨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고 클라우드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도도 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만 클라우드 게임을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게임 개발사들은 앞으로는 실사에 가까운 뭐 흔히들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엄청나게 뭐 때려 박아서 실사에 가까운 그런 게임을 이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딱 보면 영화랑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의 게임을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그래픽적인 그런 로드가 걸리면서 그 게임에 부담이 생기는데, 사실 지금도 콘솔 게임에서 아주 고사양 게임 돌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아주 막 엔비디아 제일 좋은 거 막 박아야지 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예, GPU를. 근데 지금 엑스박스 X도 그렇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그렇고 아주 게임들 계속적으로 고사양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가야지 그런 고사양 게임을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클라우드, 이 게임을 클라우드에서 돌리면은 저 네. 아주 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이터 센터에서 고사양 게임을 잘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는 디바이스에서 그냥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드웨어 콘솔 게임 기기를 형태로 내가 집에서 사와서 해야 되면은 아마 앞으로 콘솔 게임 기기의 가격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니가 계속적으로 지금은 좋지만 클라우드에 대응을 못하면 못할수록 소니한테 독점을 줬던 그런 게임사들도 이제는 좀 안 되겠는데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승기를 좀 초반에는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를 팔아도 되고요, 하드웨어 안 팔고 소프트웨어 팔아도 됩니다. 네. 부럽다.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을 돌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원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예, 이거 원래 기존 모델은 이런 콘솔 게임 기기 만들어서 여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타이틀 팔아서 뭐 좀 개발사랑 뭐 좀 이렇게 떼먹고, 그리고 요거 좀 오래된 이런 게임들 묶어가지고 그냥 아주 예전 형태의 구독으로 해서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예전 형태 구독을 해서 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이런 거 만들어서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제 요거 하지 말고 네. 그냥 데이터 센터에서 그냥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구독 모델 프로젝트 이걸로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요거 통해서 팔면 되는 거고, 요거 돌리면 또 여기서 돈 생기는 거고, 그렇네. 예, 그리고 요 타이틀 팔던 것도 우리가 우리 서비스로 녹여가지고 여기서 돈으로 이렇게 빼먹어도 되는 거고, 하여튼 기존의 게임 비즈니스에 있었던 팩터가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걸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고, 클라우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이런 인프라들도 몇 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은 SK텔레콤이랑 엑스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아직 뭐 아까 교수님 말씀했지만 아직은 좀 버벅거림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클라우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엑스박스 게임스탑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한 분이 질문해 주세요. 게임스탑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게임스탑을 넷플릭스랑 많이 비교를 예전에는 했었어요. 예. 요즘은 비교를 많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도 넷플릭스가 DVD 대여점 하다가 이제 그 DVD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트리밍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스탑은
게임스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넷플릭스 역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게임스탑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 회원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공유해주면서 예.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좀 쉐어하는 뭐 그런 구조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랑도 있습니다. 네. 하는 구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게임스탑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아주 매력적인 기업으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뭐 높진 않다라고 보고 네. 있고, 그것까지 가기에 이미 주가 수준은 조금 분석의 영역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게임스탑은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아주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혁신 기업이 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주식 분석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지나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네. 아 이것도 김우정님이 지금 날카로우세요. 네. 이쪽에 뭐라고 업계 하셨어요? 계신 분인가 봐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장대로 네. 이게 다 클라우드에서 되면 윈도우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윈도우는 또 윈도우만의 좀 기능은 또 아, 있죠. 그래요? 예, 윈도우는 뭐 일단 PC의 전반적인 오퍼레이팅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엑스클라우드는 윈도우 위에 올라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게임을 하는 디바이스나 게임 전용 용도에서는 윈도우는 필요 없죠. 예, 사실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충분히 좀 사업적으로 이렇게 윈도우도 아예 좀 떼놓고 아예 엑스클라우드만 딱 할 수 있는 부분도 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세가 이런 준비도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감을 굉장히 내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대 발표를 또 저건 뭐예요 또? 예, 했는데 동영상인가요? 예, 그냥 한번 같이 보시면서 안 되나요? 방금은 개그였나요? 예, 아니. 제가 이게 왜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로 가서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내가 숨기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지금 중대 발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하고요. 오프닝은 무슨 게임 발표하는 거 같은데? 예, 그 역사상 가장 좀 혁신적인 네. 기술을 개발을 한 것처럼 하는데 엑스박스 냉장고인가요? 예, 냉장고입니다. 예, 이거는 저런 것도 잘 팔리겠다 남자 예. 자취생들한테. 사실 그렇네. 제가 와. 갖고 싶은 가장 기계 중에 하나가 이 냉장고인데 이걸 올해 연말에 팔겠다라고 진짜요? 진짜 예, 냉장고예요? 예, 이걸 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응?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입니다. 예, 이거 진짜 팝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살려는 사람 되게 많을 것 예, 같아요. 한번 노력은 해볼 이게 생각입니다. 할 일이- MS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대박. 예. 교수님 오픈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이거는 뭐 사면 나중에 그 고가로 팔 수도 있는 물건이야. 아,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엑스박스 X 시리즈가 되게 이렇게 투박해요. 그래서 작년에 놀렸어요 사람들이. 네. 아이씨 무슨 냉장고도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생겼냐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냉장고 만들었습니다. 여유가 느껴지죠. 여유가 그러네. 느껴지죠. 예. 아, 요새 이런 게 그 예. 파마첵스 같은 거. 예. 파마첵스 여유가 같은 거.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도 왠지 좀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밌네요. 예, 재밌어.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속도 내고 있다. 근데 아마존도 또 냉장고를 내요? 아닙니다. 아마존도 클라우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맞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좀 쟤들은 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다음 달에 우주 간다고 간다고 그러고. 맞아. 예,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는 지금 속도감이 확실히 많이 늦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랑 비할 바는 아닌데 이 시장의 중요성을 아마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일단 이번 프라임데이 때 북미 지역에 한해서 7일간 트라이얼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루나라고 하는 이
게임 클라우드 플랫폼을 좀 인비테이션 받으신 분들만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거를 이제 프라임 고객들은 다 들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객 반응을 한번 보겠다. 클로즈 베타에서 오픈 베타로. 예, 약간 약간 일시적으로 그런 예, 느낌. 가는 거고요. 근데 다만 게임은 확실히 좀 옛날 된 옛날 게임이 거네요. 예, 많습니다. 뭐 레지던트 이블리 보이질 않나. 뭐. 네. 근데 뭐 뒤처질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음. 예,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 뒤처질 수 없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클라우드 게임의 판이 진짜 열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 기업,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종목 중에 하나죠. 이 CEO가 월요일 날이니까 어제 게임에 대해서 뭐 CNBC 인터뷰였나요? 얘기를 했는데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괴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게임 시장은 굉장히 컨sol리데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게임 산업의 통합 및 구조 조정이 향후 몇 년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시장이 넷플릭스랑 뭐 디즈니 플러스 몇 개 OTT 서비스 사업자들로 컨솔리데이션 구조 조정이 됐듯이 게임 산업도 뭐 이미 뭐 지금도 뭐 콘솔 몇 개 콘솔 업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게임 산업도 이제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확실한 클라우드 게임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 통합될 가능성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좋은 IP를 제공할 수 있는 게임사들 같은 네. 경우에는 천장이 열리는 겁니다. 어.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할 때 항상 퍼블리셔를 누굴 끼고 어느 국가에 막 출시하고 그거를 막 중국 판으로 받았니 그런 걸 굉장히 맞아요. 신경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게임은 그런 식으로 딱 항상 그 실링이라고 딱 있었습니다. 네. 제한이. 근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에 내가 게임을 딱 넣는 순간 나는 글로벌 IP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넷플릭스의 수많은 좋은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좀비 나오는 그게 뭐였죠? 킹덤. 그거 사실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완전 글로벌 IP가 돼버렸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깔리고 인기가 있으니까 네. 게임 산업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퍼블리셔별로 국가 다 칸막이 있었고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PC 게임 다 기술적으로도 다 칸막이 있었는데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열리면은 그거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 사업자들은 어마무시하게 넓은 전방 시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애매한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사업자들은 소멸되겠네요. 예,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임 산업의 변화가 클라우드 게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면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좋은 게임 IP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 몇 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땐 된 것 같아요. 예, 주가 수준도 그렇고요. 이거 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EA, 뭐 액티비전, EA, 테이크투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일본 게임 개발사들도 한 번쯤은 찾아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얘네들이 요즘 뭐 하고 있나 정도를 한번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게임 개발사들 인수한다라는 루머가 굉장히 있고 매력적인 IP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예를 들어서 반다이 남코와 같은 회사는 드래곤볼로 아직도 엄청 돈을 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로 돈을 엄청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습니다. 아직도. 철권 아닌가? 예, 별의별 걸로 다 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IP, 컨텐츠 이것이 게임 시장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에 이제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VR 시장도 클라우드화가 절실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큘러스를 뜯은 건데요. 지금 페이스북에 오큘러스를 뜯으면은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낭비스럽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걸 클라우드화로 돌리면요, 이 VR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클라우드화로 돌리면은요, 안경 수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VR 기기를. 그게 사실 페이스북도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도 클라우드 VR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페이스북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생태계를 안 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자기들이 VR을 잘하니까 VR에 들어가는 클라우드는 자기들만 하겠다. 외부의 이런 클라우드 기술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느낌의 그냥 폐쇄적인 좀 아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어쨌든 VR 시장도 클라우드화가 열리는 순간 VR 시장도 굉장히 좀 뜨거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관련 기업들입니다. 좀 슬슬 공부해둘 필요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고요. 뭐 보시면은 그중에 아주 이런 스몰캡 기업들도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이런 enthusiast 게이밍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은 뭐 증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이제 슬슬 넓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까 뭐 이호석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은 좀 빼야 되긴 하겠지만 약간 슬슬 좀 하반기에 좀 성장률을 좀 좋게 보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한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한 분의 선물을 어느 분께 드릴까 하다가 네. 저는 혜정님의 언급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은 저 냉장고 살 수 있을까? 맞아 죽을까? 혜정님 예. 꼭 이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냉장고 못 드려도 책은 드립니다. 이 책 읽으시고 돈 버셔서 냉장고 사면 돼. 그럼요. 맞아요. 네. 우린 그렇게 사면 됩니다. 자, 정 이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네.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면 아까 우리 그 효석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뀌면 디플레이션의 환경이 더 조성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걸 솔직히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이렇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게임을 하려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게임 사러 가야 되고 네. 몇십만 원짜리 콘솔도 사야 되고 네. 게임 타이틀도 몇만 원씩 주면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내 TV에 스마트 TV에 예,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이 딱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은 그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내가 발품 팔아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줄여서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지금 엑스박스가 한 19,000원 돼요. 19,000원 그것보다 더 깎을 겁니다. 네. 한 10,000원 정도의 예, 넷플릭스와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예. 클라우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도 매달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더 싼 거예요. 그래도 더 싸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넷플릭스 보고 난 이후에 저희가 미디어에 쓰는 네. 돈을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미디어 스pen딩 쪽도 많이 줄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정 이사님이 뭐 하나를 가져와도 뭐 이 안에 모든 지금 인더스트리 흐름이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뭐 그냥 말씀은 겸손하게 하시지만 큰 또 줄기를 가져오셨네요. 일본의 IP 사업자 요거는 한번 좀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게 좋은데 네. 저는 거기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무겁고 이미 그리고 덩치가 커서 게임만으로 움직이는 정도도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의 그런 좀 특색 있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다이가 마음에 드네.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반갑네요. 네. 네.